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퐁남 보배 아재의 이혼 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질질 끌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조상신이 왔던 케이스 같고 중간중간에도 스탑했어야 될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미련하게 제가 볼 때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결혼 전 제 자존심이 너무 낮아져 있던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에게 대시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서적 불안 상태, 그리고 막 성욕이 끌어오를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무나 대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자리도 가지고. 이럴 때 정말 인생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맛집 탐방도 같이 당기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혼까지는 좀 애매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 여성분들은 무섭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드레스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애매했다는 표현 보니까 조상신이 온 거죠. 임신공격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같은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서동요 전략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내 커플은 하지 마세요. 사내 커플을 하더라도 몰래 해야 됩니다. 몰래. 그런데 또 그거 옆에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2. 결혼 초기. 맞벌이라 집안일도 제가 거진 다 하고 음식도 제가 거진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데 거부를 합니다. 신혼 초기예요. 자, 분명히 연애 때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에 관계를 거부한다? 이 결혼 자체는 설거지 결혼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 그러면서 나는 비읍지읍 장사하는 여자랑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당연한 게 아니라 대가성 부부관계라는 정립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 신혼 초기에도 이상함을 느꼈다. 대가성 부부관계.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나 보죠. 그러면 이때라도 제가 봤을 때 신혼 초기였고 애가 없었으면 그냥 그만뒀어야죠. 그런데 뭐 계속적으로 이어간 거죠. 본인은 몸이 약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이야기는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본인은 글쓴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고 그런데 남자가 어거지로 우겨서 부부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고 유자가 이제 몸도 약하고 예민했던 성격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숨소리가 너무 커서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혼 4개월 만에 각방에 접어들게 됩니다. 되게 슬프게도 이게 마지막 잠자리고 그러면 결혼 4개월 만에 리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려 12년간 리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거지로 우겨서 한 것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5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2년 리스에. 와, 이거는 여자한테는 이제 아이가 한 명 생겼으니까 아내 도리는 했다라고 본 거죠. 일종의 여자들한테는 인질이 생긴 거예요. 아이라는 인질이. 이런 마인드 가진 여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애 낳아줬잖아. 뭐 본인 할 도리 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 케이스도 바로 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육아 시기. 산후 우울증이 왔다. 죽을 것 같다. 장모님, 처남, 처형 등이 돌아가면서 집에 옵니다. 물론 이제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특히 사랑이 없는 조건 결혼한 여자들 같은 경우 사연을 보다 보면 산후 우울증 걸리는 케이스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더라도 산후 우울증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로맨틱 러브가 아닌 조건 결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사에 갔는데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미리 이야기를 했고 임원분들과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초를 치니 임원분이 넌 그만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니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랑 하루 종일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 애를 침대에 던져버립니다. 와, 애를 침대에 던졌대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된 아이고 던진 년은 애 엄마입니다.
정신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정신이 더 문제라면서 생지랄을 합니다. 이때라도 점점점 이때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 아우 참 미련한 곰탱이 같아요. 더군다나 아이를 던졌다? 이거는 즉 그거죠.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부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던지는 거죠. 자신의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진짜 XX죠. 그리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처가 식구들한테 도움도 받겠지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여자가 원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변한 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전히 육아라든가 가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처가의 도움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번아웃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전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7시인데 온갖 집안일을 제가 합니다. 나 없으면 목욕도 혼자 못 시키고 외벌이라 그런지 독박육아라고 합니다. 하하하. 또 독박육아 나왔죠? 그리고 독박육아의 힘듦을 네가 아냐? 왜 아이의 성은 이성을 따라야 하냐? 내 성을 따라야 한다. 같이 넣자 등 가로 열고 이때라도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할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독박육아 아이성 FM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거의 100%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어서 확실하게 승진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술 한잔할 사람도 없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가 그 따위로 사니까 승진을 못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병신아 라는 워딩을 하고 문을 닫네요. 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개판인데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 풀리면 이상하죠. 그리고 4. 지금 돌이켜보면 우울증이었던 시기. 리스가 3년 정도 지나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발정난 XX도 아니고 힘은 뻗는데 쓸데가 없으니 사람 한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몽정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5. 이혼 결심 시기. 둘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아이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 처남, 처형네 등이 오면 같이 가곤 했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하고는 불편해서 같이 가기 힘들다고 하네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내가 네 부모님들하고 갈 수 있는 여행은 1박 2일이 한계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럼 니네 가족과 같이 여행 다녔던 나는 뭐지?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또 다시 추가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증권사 PB래요. 증권사 다니시는 분인데 손절을 못해 손절을. 벌써 손절을 했어야 될 타이밍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무려 15년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증권사 다니시면 손절 잘해야지. 호구 잡혔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이런 대접 받는 줄 모르실 텐데 이사하고 며느리 불편할까 봐 7년 동안 딱 한 번 오셔서 식사하시고 과일 먹고 그냥 가셨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7년에도 느꼈는데 이거를 15년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예요? 참 미련한 곰탱이다. 물론 이제 아이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 사람과 살면 지금은 그냥 저냥 보니까 괜찮지만 노년에는 개밥 신세도 못 면하겠구나. 못 면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마 도축당할걸요. 개밥 신세가 아니고 도축당할 겁니다. 돈 못 벌면. 그리고 아들은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있는 가운데 우리 집은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다는 소리를 하고 한번 안아주려고 가면 싫다고 아빠 저리 가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게 이혼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이혼까지 3년 걸렸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전처는 아직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면 같이 살아줄 의향이 있다네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는 여잔데 남자한테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하네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국을 맞아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데 자꾸 웃음만 납니다. 실성하셨나? 왜 웃음이 나요? 결혼도 쉽지 않은데 이혼은 100배는 더 힘드네요. 나이에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결혼을 한 제가 후회스럽고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게 한이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잘 헤어진 것 같다고 어머님이 응원해 주시네요.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일단 잘못된 게 정서상 불안할 때 옆자리 여직원하고 썸을 타게 된 거죠. 그때 아마 여자가 많이 위로했을 거야. 위로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엔티 가고 하다가 이제 내가 볼 때 낚인 거야. 여자 나이가 좀 많지 않았을까? 결혼 정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15년 전이면 아마 30 내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정서상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성욕이 끓어오를 때 이때 실수해가지고 인생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잘 참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여기도 나오지만 결혼 전에는 좀 애매했다. 막상 이제 사귀고 났는데 애매했다. 이거요. 애매하면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조상신이 왔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막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사내 커플이야. 사내 커플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결혼하는 걸로 알면 그거 물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내 커플이 되면 둘이 깨지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회사 그만둬야 돼요. 둘이 회사 같이 다니기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커가지고 뭐 다른 데로 발령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내 커플은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여자가 너무 좋고 이 여자를 놓치기 싫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도 아닌 상황에서 사내 커플을 한다? 사내 커플은 정말 비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번에도 느끼지만 국결이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한여원은 오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또 한번 느껴집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